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시원시원하게 쉽게 수익을 볼 때도 있지만 아차 하는 사이에 주가가 이렇게 훅 떨어져 버려서 완전 물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종목에 물려버렸을 때 특히나 이게 생각보다 조금 빠진 게 아니고 많이 빠져가지고 막 마이너스가 10%가 넘게 빠져버려서 이렇게 갇혀 있다가 만약에 이게 다시 반등을 해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보통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10중 8구는 어우 죽을 뻔했네 하고 적당하게 본전 아니면 약손절 아니면 약익절에서 다 털어버리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요, 여기에 900억을 물렸다가 제자리 돌아오니까 거의 100억을 더 때려 넣어서 불타기를 해버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간에 들어온 돈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스타일스탁입니다. 2020년 10월 7일 특징주 리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LG이노텍이라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인트로에서 재밌는 농담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보고 계신 LG이노텍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이에요. 자, 오늘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900억을 가지고 있다가 900억을 물려 있다가 거의 100억을 더 때려 넣어서 1000억을 쥐고 있는 그런 무서운 주체가 바로 외국인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외국인이 무섭도록 돈을 때려놓고 있는데 9월 2일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자금을 넣은 게 확인이 되죠. 자, 근데 이 친구가 자금이 지수가 계속 안 좋은 상황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금 1000억이라는 물량을 지금 쌓았어요. 물렸던 기간에 확신이 없었다면 오늘 이렇게 강한 자금을 다시 밀어넣지도 못했겠고, 심지어 외국인 혼자서 밀어넣는 게 아니고 관망하고 있었던 기관까지 다시 매수로 강하게 돌아서면서 이렇게 자금을 밀어넣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당연하죠. 심플하게 결론 먼저 말씀드린다면 간다라고 확신을 하니까 이 친구들도 돈을 밀어넣는 겁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발산을 하는 듯이 아예 호가를 잡아먹고 수직 상승을 시키진 않았고요. 아직도 물량을 더 모아서 더 윗구간을 보고 자금을 밀어넣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우리는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친구가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길래, 무슨 대단한 이슈가 있길래 이런 자금들이 들어오냐 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내용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자, LG이노텍이 뭘 하는 회사냐 라고 하면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내용이 싹 정리가 됩니다. 보시면 카메라 매출, 카메라 모듈, 광학 솔루션, 뭐냐면 우리 흔히 생각하는 이제 핸드폰이나 태블릿 기기, 이런 휴대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들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카메라주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여기 뭐 아이폰 12가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는 내용도 있고 아이폰 쪽에 납품한다 뭐 이런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붙었던 종목이죠. 자, 근데 뭐 지금 당장 뉴스가 뭔가 나와서 대단한 뭐 그런 호재로 인해서 지금 당장 이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온다 라기보다는 지금은 카메라 섹터 전체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지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일단 코스닥의 작은 종목으로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아마 매매하시다 보면 이건 뭔데 이렇게 올라 이런 생각이 드셨을 만한 그런 종목이 있어요. 동문아나텍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도 카메라 섹터고요. 그리고 한동안 굉장히 강하게 등락했었던 나무가라는 종목, MC넥스라는 종목 전부 다 카메라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LG이노텍과 마찬가지로 좀 대형주, 우량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고른다면 삼성전기라는 종목을 우리가 또 카메라 주요 종목으로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자금이 들어오고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들로 이어지고 있어요. 아마 이번 달 9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서 지수가 굉장히 좀 오락가락하고 있었는데 그런 환경이 아니었으면 아마 그때 바이오 섹터들 굉장히 화끈했던 것처럼 카메라 섹터들도 다시 한번 강하게 좀 달릴 만한 그런 환경이었던 게 사실이었죠. 자, 근데 지수가 애매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크게 뻗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자금 이탈 없이 힘든 구간 다 지내고 있다가 다시금 이제 좋은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본격적으로 자금을 밀어넣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 이제부터 조금 이 친구들이 게임을 시작하려나 보다라는 거 우리가 좀 힌트를 받아볼 수 있겠죠. 지금 보고 있는 우리 LG이노텍은 대형주, 우량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차트 부분에서는 일봉 해석과 자금 흐름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리뷰 영상들 여러 번 진행을 하면서 좀 이렇게 소형주들 아니면 테마주들 대응을 할 때
때랑 그리고 뭐 대형주들 뭐 LG화학이라든가 SK케미칼 아니면 신풍제약 뭐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통해서 의도를 읽고 우리가 그렇게 공략을 해 들어갔던 거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LG이노텍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진입을 하는 거고요. 섹터 강세가 뒷받침되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만 도와준다면 이 친구는 전고점 이상을 노리고 달리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 돈이 갇혀 있어요. 이거를 쭉 돌려보게 되면 여기 일봉이랑 지금 보고 계신 건 일봉이거든요. 일봉이랑 해서 같이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자, 여기 9월 초부터 9월 2일부터 외국인이 자금을 굉장히 본격적으로 집어넣기 시작했었는데 그 구간이 어디냐면 바로 이봉입니다. 이봉. 바로 이봉에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눌림이 들어올 때 한 번만 조금 지켜보다가 다시금 재상승시켜서 17만원 부근까지 밀어올릴 때 전부 다 외국인 자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지수가 안 좋았죠. 지수가 안 좋은 사이에는 관망을 합니다. 자금을 어느 정도 빼긴 하지만 리스크 관리 정도의 작은 자금밖에 빼지 않고요. 어느 정도 내려오고 지수가 반등점이 잡힌다라는 흐름이 나오자마자 다시금 돈 밀어 넣으면서 구간으로 올라왔죠. 자, 보게 되면 이 친구들이 지금 자금을 본격적으로 밀어 넣었던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 했었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였었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금 밀어넣은 평단을 보게 되면 지금 딱 여기입니다. 16만원에서 16만 5천원 사이. 평단은 아무리 잘 쳐줘봐야 이 친구는 여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LG이노텍을 보더라도 지금 이 1000억 때려박은 이 친구들이랑 평단이 거진 비슷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굉장히 든든하지 않나요? 사실 대형주 매매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이에요. 아니 나는 뭐 해봤자 뭐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투자를 하지만 저 친구는 뭐 100억 1000억도 아닌데 그 돈 어디 날려 먹겠습니까?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좀 우스갯소리도 섞어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게 돈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 지금 전문 투자자들이 만들어내는 돈의 힘이 결국은 차트를 그려가는 거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주력해서 LG이노텍의 주가를 만지고 있는 이 외국인의 평단이 지금 주가의 상황과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오늘 이 친구들이 평단을 뚫어 올리면서 자금을 빼는 게 아니고 밀어넣는 흐름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다시금 수익을 위해서 달리겠다라는 신호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를 지금 공략을 한다면 목표가로는 짧게는 이제 18만원 그리고 그 위로 이제 20만원 단위까지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가 도와준다면 아무래도 이러한 상승세가 굉장히 가속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 모든 핵심의 전부 다입니다. 평소보다 리뷰가 굉장히 빨리 끝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말씀드리다 보니까 핵심 사항들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네요. 지금 우리 LG이노텍은 기술적 매매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기술적 매매에서 대형주를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섹터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냐 혹은 종목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냐 해서 두 가지 다 해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주력해서 자금을 밀어넣고 있는 주체와 평단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고 이 친구를 우리가 다뤄볼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의 매매하기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뭐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분봉을 들여다보는 건 큰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실제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할지 따져봐야 되니까 일단 분봉 한번 들어가서 그러면 내일장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이 친구를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익절하고 어디서 손절할지 한번 기준을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일봉상에서 오늘 자금도 굉장히 강하게 밀려 들어오고요. 봉도 중력을 세우고 거래량도 다시금 살리고 있는 오늘 봉이 기준봉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봉의 자리를 최하단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단은 손절을 하고 당분간은 좀 관망을 하다가 다시금 추세가 살아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매매를 진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손절선이 바로 눈에 보이죠. 바로 오늘 최저가 부분 15만 5천원 부분이 최종 손절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절대 지지선, 이 부분은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꽤 오랜 기간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만약에 이 자리까지 밀리게 되면 손절을 한다라는 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장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게 끝났어요. 그래서 미국장이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오늘 저녁에 나오지만 않는다면 내일 오전 장 흐름은 꽤 우호적인 흐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고 우량주다 보니 지수가 좋으면 좀 튈 수 있겠죠. 자, 이제 만약에 튄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까지는 조금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 부분은 반드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내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평단이랑 가까우니까 난 좋아 라고 해서 그냥 매매를 했을 때, 만약에라도 우리의 예상을 깨고 이 친구들이 다 팔아 제껴버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잃을 수 있는 수준이 거의 7%에 육박을 합니다. 이건 너무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덜 먹더라도 덜 잃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덜 잃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안정장치를 가지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 우리가 매수를 고려할 타이밍은 오늘 종가 기준이었던 16만 5천원, 16만 6천원 부근에서 1차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좀 많이 낮춰서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혹시라도 손절을 하게 됐을 때 손실 규모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낮춰서 매수를 해야 돼요. 만약에 1차 매수만 되고 날아가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맛있게 익절을 하시면 됩니다. 네, 항상 강조드리지만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거지, 수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욕심을 부린다, 이거는 나중에 큰 아픔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어제 만들었던 고점과 오늘 올라가는 구간에 저항이 되어졌던 부분, 결국은 내려온다면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 되어주거든요. 구간이 어디다면 15만 8천원 부근입니다. 15만 8천원에 가장 가까운 구간에서 2차 매수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내일 매수 타점은 1차, 그리고 2차는 15만 8천원으로 보고요.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구간까지 올라가는 거면 빠르면 일주일 정도 스윙을 예상하고요. 조금 천천히 간다면 한 달 이내 정도의 스윙으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밴드를 이렇게 넓혀놔도 최종 지지선만 깨지 않는다면 충분히 우리는 매수를 해서 충분한 수익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매수가 마무리되시면 우리의 평단은 한 16만 2천원 정도로 잡히게 되실 거고, 그러면 최종 손절까지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약 4% 정도, 그래도 스윙으로 했을 때 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규모로 우리는 손절선을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매매 대응을 정리하게 되면 내일 장이 시작하게 됐을 때 16만 6천원 부근에 초과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1차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15만 8천원까지 밀리기를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한다. 왜냐면 이 친구는 내일 당장 10% 20% 날아갈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대형주기 때문에 당분간 지수에 맞춰서 등락을 하면서 우상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를 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평단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손절선은 15만 5천원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손절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LG 이노텍에 대해서 재미있는 포인트들 모두 다 짚어봤는데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굉장히 우리는 대형주 중에서 매매할 가치가 굉장히 높은 우량주다라고 많이 꼽고 있던 종목이었고, 좋은 타이밍이 온다면 꼭 소개를 드리고 싶었던 종목이었는데 이번이 바로 그 좋은 타이밍이라 생각되어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자금들, 기관 자금들 매우 우호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대형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잡아드린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꼭 좋은 결실 맺을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LG 이노텍 간단하게 마무리만 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기 때문에 카메라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요. 이제 카메라 섹터, 삼성전기, 동훈아나텍 등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의 지금 섹터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LG 이노텍에서도 수급 강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 대상으로 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치 투자 대상이 아니고 기술적 매매로서 현재 구간을 공략하기 위해서 진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기준은 오늘 종가 기준이었던 16만 6천원 부근,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15만 8천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 두 가지로 해서 최종 손절선은 15만 5천원으로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종 익절은 18만원부터 18만 위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0만원까지 공략을 노리고 어느 정도 진행을 한다라는 거,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차익은 약 10% 정도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LG 이노텍 리뷰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